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하는데 조선시대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과거 조정 기관들이 줄줄이 있던 장소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땅 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곳을 그냥 지나쳤겠죠. 진품명품 같은 거 봐도 대충 집안에 방치됐던 그릇이나 그림이 알고 보니 강화 만렙 찍은 레전드급 아이템인 경우도 꽤 있고요. 우리나라 국보들도 알고 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유물 발굴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국룰의 수학여행지 경주. 경주는 아예 도시 일부가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데다가 땅을 팠다 하면 유물이 나와버려서 개발도 함부로 못하기로 유명한데요. 때는 1973년 박정희 정권이었죠. 국가 주도하에 경주 유적들을 발굴해서 관광지로 만드는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하루는 대통령 명이 떨어집니다. 경주에서 가장 큰 고분인 황남대총을 파보라는 거였죠. 그러나 당시 한국의 고고학 분야는 발굴 경험도 부족했고 기술도 개열악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백제시대 왕릉 중에 유일하게 온전히 남아있던 무령 왕릉을 발견했는데요. 보존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무덤 안을 헤집어 놓고 17시간 만에 거의 도굴하다시피 모든 유물을 끄집어냈죠. 이 때문에 당시 명령을 받은 발굴단장 김정기 박사는 미친듯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이 무덤이지 황남대총은 겁나 큽니다. 길이는 100m가 넘고 높이는 아파트 7층 높이거든요. 그는 1600년이나 묵은 고대 왕의 무덤을 감히 손댈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황남대총은 너무 크니까 일단 옆에 있는 조그만 거 천마총을 파겠다는 거였죠. 천마총을 파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대통령도 적당히 만족하고 그만두겠지라는 의도였는데 이게 웬걸 천마총이 초대박을 칩니다. 역대 최고 크기의 금관이 나오고요. 금 허리띠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요. 국보급 유물 포함 1만 점이 넘는 유물이 나온 거죠. 대통령은 눈이 돌아갔습니다. 천마총이 이 정도인데 황남대총은 어떻겠냐. 빨리 파보라고 족친 거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황남대총 역시 파헤쳐집니다. 지금이라면 최소 10년 이상 걸렸어야 할 발굴이었죠. 여기서도 유물이 5만 점 이상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의 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단벌레 장식 금동 말한장 뒷가리개는 말안장의 앞뒤로 놓여졌던 장식물인데요. 소나무 판에다가 비단벌레의 날개 2000장을 얹고 금동판을 올려서 만든 미친 퀄리티의 공예품이었죠. 비단벌레의 날개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유물 원본은 지금도 발견 당시 그대로 글리세린 용액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존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하죠. 참고로 경주에 여행을 가시면 이런 깜찍한 비단벌레 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역사 선생님이 피를 토하면서 극찬했던 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과서 필수 등장 유물 중에 하나인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실제로 이 향로에 향을 피우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진심으로 국뽕이 차오르는 멋있음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아시아를 다 뒤져도 예술성과 학술적인 면에서 이 정도로 크고 뛰어난 향로는 찾기 힘들고 국외 반출이 아예 금지된 문화재라서 한 번도 한국 땅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귀한 몸인데요. 이 향로는 1993년 부여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의 관람객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 직전 물 웅덩이 진흙 속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대가 백제 왕실의 사찰터였고 향로는 절에 있던 공방의 나무 수조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실 제사 때 쓸 정도로 고귀한 유물이 왜 하필 수조 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삼국시대 말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으로부터 향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몰래 숨겨 놓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덕에 향로는 진흙 속 진공 상태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상 없이 보존될 수 있었죠. 일반인이 우연히 유물을 발견해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978년 연천의 전곡리 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미군 청년 그렉 보웨는 여자친구가 주워온 돌멩이 하나를 보고 눈깔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이 돌멩이가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였기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주먹도끼를 사용했고 동아시아 지역은 석기 제작 능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구석기 문화가 없었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학설은 전곡리 주먹도끼 발견으로 나갈이 되고 세계의 고고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2009년에는 포항의 한 주민이 근처 공사장에서 화분 받침대로 쓸 돌덩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돌을 씻어내고 보니까 웬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의 비석이었고요. 국보 318호로 지정됐죠. 이렇게 가치 있는 유물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유물 가격의 50%가 포상금으로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신라의 비석은 1억 원이었고 신고자는 역대 최고 보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야, 나 오늘부터 공사장으로 백제시대 최대 규모 절이었다는 미륵사에는 석탑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반쯤 부서져 내린 서쪽의 탑은 국보 11호인데 멀쩡해 보이는 동쪽의 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서쪽의 탑은 긴 세월 동안 벼락도 몇 번 맞고 도굴꾼한테 털려서 일제강점기쯤에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요. 일제는 고친답시고 콘크리트 185톤을 부어서 임시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당시만 해도 콘크리트는 첨단 기술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일제는 경주의 석굴암도 보수한답시고 콘크리트 돔을 그냥 처발처발 해버렸는데 아시다시피 이 귀한 문화재에 습기가 차고 이끼 곰팡이가 겁나 끼어서 망했죠. 심지어 60년대에는 우리 손으로 재보수를 했는데 콘크리트를 제거하지는 못할 망정 그 위로 콘크리트 돔을 하나 더 씌워버려서 진짜 망해버렸어. 하여간 이렇게 흉측한 콘크리트 서쪽 탑은 여전히 불안정해서 보수에 들어갔고 재작년 20년 만에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돌에 찰싹 달라붙은 콘크리트를 떼내기 위해서 치과용 드릴도 썼다고 하고요. 옛날 방식으로 화강암을 일일이 정으로 쳐서 돌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죠. 해체하던 중에 돌 속에 숨겨진 사리 장엄구도 나왔습니다. 반면 동탑은 애초부터 다 부서지고 터만 남아있는 걸 겨우 2년 만에 복원해버렸는데요. 원래 모습에 대한 고증도 없고 돌도 전부 기계로 깎다 보니까 플라스틱 모형 같다고 욕을 많이 먹었죠. 기껏 국보로 지정해놓은 유물이 국보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자 동화 매국 문병은 중국 원나라 작품으로 판명이 나서 46년 만에 국보 해제. 귀한 별황자 총통, 발음도 개어려운 이 대포는 거북선에서 사용됐던 대포라고 해서 국보로 선정됐었는데요. 수사 결과 당시 유물 발굴단장과 박물관장, 골동품상, 수산업자 등이 짜고 현대에 만들어진 대포를 바다에 빠뜨렸다가 건져낸 대사기극이었죠. 이렇게 국보 지위를 박탈당하면 국보 번호는 영구 결번 처리됩니다. 만두는 어디 여행을 갈 때마다 박물관을 꼭 들린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재밌는 전시도 많으니까요. 우리 전만이들은 이렇게 쳐놀지 말고 집중해서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